사람부터 보디빌딩의 효과적인 약물 때문에 남자 같은 신체와 수염을 가지게 된 여자 보디빌더까지, 이 모든 일들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부작용들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든 과유불급 잊지 마세요. 약물 때문에 남자 같은 신체와 수염이 생긴 여자 보디빌더. 할리우드의 배우들은 물론 보디빌더들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거의 비타민급으로 흔히 쓰이는 약물인데요. 하지만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답니다. 런던의 28살 바텐더 캔디스 암스트롱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 남성화가 되었는데요. 한때 마른 금발 여성이었던 캔디스는 이제 우락부락한 흑갈색 머리에 털복숭이 남자가 되고 말았죠. 북실북실한 채모와 여드름은 물론 그녀의 클리토리스 또한 크게 부풀어서 거의 작은 남자 성기급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슴 또한 대흉근에 힘없이 매달려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캔디스는 스테로이드를 먹을 당시에만 해도 이 정도로 근육을 키울 생각은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캔디스는 멈추기엔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한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가족을 죽인 레슬러. 크리스토퍼 마이클 베노이트는 캐나다의 레슬러인데요. 그는 WWE에서 WWE 팬들이 사랑하는 뛰어난 운동신경의 레슬러라는 평판도 들었고 월드 챔피언을 2번이나 석권한 유능한 레슬러였습니다. 2004년 세계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했죠. 하지만 크리스토퍼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7년 6월 22일 크리스토퍼는 아내 낸시와 7살 아들 다니엘을 죽이고 말았죠. 2007년 6월 24일 그는 웨이트머신 위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2007년 6월 25일에는 밀린 복지점검 약속에 이상함을 느낀 경찰들이 직접 그의 저택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가족이 죽은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독성연구소에 따르면 사망 당시 낸시의 체내에는 3개의 다른 약물이 있었지만 치사량이라기보다는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 아들 다니엘의 체내에서는 제넥스가 검출되었는데요. 검시관은 다니엘이 교살당하기 전 진정제를 투여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크리스토퍼의 체내에서도 제넥스와 하이드로코돈 그리고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시관은 이 비정상적인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나 정소기능 부전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살인사건 이후로 전 레슬러였던 크리스토퍼 노윈스키는 크리스토퍼 베노이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그는 몇 년간 있었던 뇌의 외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고 암시했죠.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신경외과 원장인 줄리안 데일스는 베노이트의 뇌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그의 뇌는 너무나 크게 손상을 입어 85살의 알츠하이머 환자 수준이었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뇌진탕과 우울증을 앓으며 자해나 폭행을 일으키던 다른 4명의 NFL 은퇴 선수들의 뇌와 비슷한 증상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줄리안 베일스와 동료들은 반복되는 뇌진탕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죠. 신톨 때문에 팔이 터진 브라질 남성.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온 이 남성은 신톨을 남용한 탓에 팔이 90cm나 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근육이 벌어지며 결국엔 파열돼 버렸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2010년 1월 25일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가슴이 나온 보디빌더. 49살의 로니 딘 콜먼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8번 연속 우승한 미국의 프로 보디빌더인데요. 미스터 올림피아 말고도 로니는 IFBB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보디빌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그마치 26번이나 우승했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22번 우승한 빈스 테일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니는 2004년 11월 5일 모스크바에서 빈스의 기록을 깨게 되죠. 물론 이 단단한 몸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회를 위해 사용한 외인성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로니는 결국 여성형 유방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호주의 보디빌더. 안드레아스 문저는 낮은 체지방률 덕분에 호주에서는 유명한 프로 보디빌더였는데요.
안드레아스는 같은 호주 출신의 보디빌더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우상이기도 했었죠. 대회에 나갈 때면 그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뇨제, 성장 호르몬, 인슐린, 칼륨 보존 이뇨제 등을 사용해 가장 효과적으로 몸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는 법이죠. 안드레아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96년 산호세 인비테이셔널 콘테스트를 앞두고 있었던 안드레아스는 끔찍한 복통에 며칠을 시달려야 했는데요. 결국 그는 1996년 3월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죠. 의사들은 그의 복부에 있는 출혈을 막고자 노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간과 신장은 기능을 다하고 맙니다. 상태가 너무 나빠서 수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1996년 3월 14일 31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부검에 의하면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에 의한 복합적인 장기 부전이라고 합니다. 부검 과정에서는 피하 지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눈에 띄게 근육질인 신체가 특징이었다고 하네요. 그의 간은 탁구공 크기만한 수많은 종양에 뒤덮여 있었고 간의 절반은 부서지기 쉬운 상태였는데 비유하자면 꼭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고환과 심장 비대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보통 성인 남자의 심장은 300g에서 350g이지만 그의 심장은 636g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그의 전해질 또한 균형이 맞지 않았고 칼륨 레벨도 매우 높았다고 하네요. 혈액에서는 20개의 약물 성분이 발견되었고 독성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소설을 쓰려고 스테로이드를 한 캐나다 작가. 캐나다의 소설가 크레이그 데이비스는 16주 만에 불법 스테로이드의 도움을 받아 단단한 근육질이 되었지만 문제는 불행하게도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일째가 되자 그의 유두가 젖병의 젖꼭지만한 크기로 커졌고 유두의 피부는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기까지 했는데요. 이 피부는 나중엔 더 크게 부풀어서 축 늘어진 가슴처럼 보일 정도였죠. 또 어느 날 아침 그는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진 걸 발견했는데요.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발, 다리, 심지어 고안에 있는 털마저 모두 빠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며칠이 더 지나자 그의 고안이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본래 사이즈의 반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6번째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던 날 크레이그는 약 2.5cm의 기포들이 피부 아래에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손끝으로 이 기포를 마사지해서 움직이자 기포는 곧 하나의 큰 방울이 되었죠. 그리고 그의 전립선이 부풀어 올라 소변을 누는 게 고통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이그는 몇 주 만에 106kg의 거구가 되었는데요.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자 약간의 관절 통증을 제외하면 부작용에 시달렸던 신체가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여전히 늘어진 가슴 피부를 가지고 있고 썩은 사과 같은 어깨에 긴 끈 같은 게 남아있으며 복부는 바람 빠진 풍선 같고 다리는 이쑤시개처럼 얇아졌다고 합니다. 크레이그는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았는데요. 진단에 따르면 그는 척추 아래쪽에 탈출된 추간판이 있다고 하네요. 이 탈출 추간판은 나쁜 자세 또는 갑자기 증가한 체중으로 인한 압박에 의해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크레이그는 전립선이 확장되었고 왼쪽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하네요. 이 또한 모두 체중 증가로 인한 합병증이었죠.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을 한참 벗어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08kg이었던 크레이그는 이제 꾸준한 다이어트를 통해 77kg까지 살을 뺐다고 하네요.